일단 오늘 참 또 귀한 오늘 손님이 오셨는데요. 저희 역대 회장님이신 오늘 김석주 회장님께서 오늘 저희 이사회에 저희가 특별 초청으로 해서 오늘 참석하게 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된 두 분이 계신데 지금 장소가 좀 좁아가지고 여기 같이 못 앉으셨는데 그 한미 회계법인이 이제 저희 한인회 바깥 감사 회계사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께서 저희 2021년부터 22년 감사에 대한 보고를 오늘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일단 그렇게 오늘 참석하신 분들 소개를 하고 오늘 이렇게 또 시간을 내주셔서 참석하신 이사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일단 이사회 회의록에 관해서는 일단 녹취록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녹취록을 저희 회의 기록으로 저희가 지고 일단 그 회의 시작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저희 한미 회계법인에서 오신 분들께서 좀 오셔서 좀 인사를 하시고, 왜냐면 또 먼저 가셔야 되기 때문에 미리 회계 보고부터 받고서 그 다음에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혹시 회계사님도 잠깐 이 자리에 좀 오시라고 해주시겠습니까? 국장님, 회계사님. 이제 먼저 갈게. 그래서 저는 내 이임을 했어요. 참석했어요. 아니 그래도 되게 보면 오래 걸리죠. 아니, 오래 안 걸려요. 저 하나 조금만 조금 계셔 주세요. 좀 계셔 주세요. 네, 회계사님 여기 잠깐만 좀 와주시겠습니까? 이 자리를 제가 잠깐 빠질게요. 네. 네, 여기 죄송합니다. 이게 장소가 좀 좁고 그래서 그런데 오늘 참석하신 한미 회계법인의 대표이신 케네트 리 회계사님 오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리고 또 오늘 같이 오신 분 박진영 회계사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초대한 목적은 저희 작년도 이 세금 보고에 대한 오디트를 진행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라도 저희 이사회에 좀 보고를 해주시죠. 먼저 말씀드립니다. 네. 세금 보고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제가 간략하게 되니까 작년이죠. 예를 들어서 인컴이 얼마나 변동이 있었는지 자료가 없으시니까 제가 간략하게 숫자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베이지컬리어 2022년도에 가장 큰 변화는, 그러니까 2022년도와 가장 큰 변화는 우선은 그 전년도에 쉐어링 러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H마트와 같이 했던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끝남으로 해서 이제 컨트리뷰션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한 1.4 밀리언이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없어짐으로써 굉장히 많이 차이가 생겼는데, 그래서 이제 2022년도에 1.3 밀리언, 1.38 밀리언인데요. 그 정도의 수익이 있었고요. 그 속에는 물론 이제 렌털 인컴이랄지 한 57만 원 정도. 그 다음에 그 외에 다른 것은 뭐 이제 스페셜 이벤트, 이제 갈라쇼와 그 다음에 코비드 때문에 하지 못했던, 그 전년도에 하지 못했던 이제 골프 토너먼트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 수익이 이제 골프 토너먼트가 13만 1,000불 정도, 그 정도 있었고,
이제 그 외에 이제 갈라쇼가 있어 그 합계가 이제 55만 8천 불 그 정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전년도에 2.6 밀리언이 있는데 그 절반 정도 떨어진 1.3 밀리언. 그 차액은 결국에는 이제 그 한아름과 같이 했었던 쉐어링 러브 그게 이제 끝남으로써 이제 많이 줄어든 거죠. 그리고 이제 그에 따른 경비는 1.4 밀리언이 발생을 했고요. 결과적으로는 약간 이제 이게 로스가 됐는데 77만 불 정도 더 이제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이제 경비가 발생했고 그 외에 다른 것이 있다면은 잠시만요. 그 외에 다른 뭐 큰 이슈는 없었고요. 항상 이제 렌트에 상환하는 그 경비랄지 텍스 부분이랄지 또 일정하게 나왔었고 그다음에 다른 데에 컨트리뷰션은 이제 그대로 이제 받아서 이제 제 프로그램에 이제 그대로 사용해 줬었고 그렇게 돼서 결과적으로 이제 좀 이제 조금 예산보다 조금 많이 경비가 있었습니다만은 약간 이제 저희가 회계적으로 계산했을 때는 마이너스 그러니까 로스가 된 거죠. 7만 7천 불 예, 로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작년 활동에 대한 얘기고요. 이제 텍스는 약간 좀 이제 이거와 좀 다른 얘기지만 이제 저희 회계사님께서 작년 텍스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그 작년에는 로스였지만 그 전해는 그 프로핏이었죠. 작년 예, 프로핏이요. 작년에 그 전에 프로핏은 얼마였습니까? 그때는 30만 불 정도. 30만 불. 그러니까 그 30만 불 프로핏에서 네. 7만 7천 불을 이제 작년에 예, 좀 더 이렇게 쓰게 된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네. 그 점을 그러니까 2년치로 하자면은 이제 그렇죠. 예, 프로핏이 많이 난 거죠. 2년 작전에 프로핏이죠. 네네. 오케이. 예, 그리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십시오. 그 회장님이 인수인계 받았을 때 한인의 부채가 얼마였고 그다음에 그것을 얼마를 갚으셨는지 그게 좀 중요하죠. 근데 글쎄, 그거는 뭐 부분적으로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또 벌써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2019년도까지 가는 거니까 그거는 또 이 2022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얼마의 부채를 다 갚으셨나요? 남은 그건 아시잖아요. 이렇게 좀 말씀드리기 애매한 게 부채가 모기지 밸런스. 그렇죠. 모기지 밸런스가 있죠. 모기지 밸런스 그러니까 저희가 그 전에는 리뷰를 받으셨어요. 리뷰를 받으셨고 이제 저희가 이제 작년도 재작년도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모기지를 지금 제가 다시 보여서 말씀드릴게요. 그 전에는 그 부채가 그러니까 모기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에서 받은 거랑 그다음에 EIDL이라고 15만 불 받은 게 있었어요. 근데 그 모기지는 아니죠. 그냥 그렇죠. 이해해야 근데 부채로 올라가 있으니까. 아, 네네. 여기 부채로 지금 안 쓰고 계시죠? 안 쓰고 계시죠? 이제 그거랑 합산을 해서 2021년도에 그 합산 금액이 잠시만요. 31만 불. 31만 불 있었고요. 그다음에 올해 그러니까 작년도죠. 작년도는 그렇게 합산을 해서 23만 불이 된 거죠. 지금 현재로서 그러니까 피지컬 이어 2021년도 23만 불이 지금 이제 부채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물어보시는 거는 지금 네. 저희가 2월 달에 그 모기지를 다 갚았기 예, 예. 때문에 지금은 그 모기지 밸런스가 이제 그래서, 제로고 예, 예. 그리고 지금 올해 2월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EIDL은 저희가 지금 안 쓰고 있어서 그거는 지금 사실 오늘 그 논의가 돼야 됩니다. 그걸 상환을 할지 아니면 그걸 킵할지 그거는 좀 다음 안건으로 좀 내고 싶습니다. 약간 질문 하나. 네. 그 23만 불 중에 그 안 쓰고 있는 부채 15만 불이 포함되어 있나요? 맞습니다. 그럼 8만 불이잖아요. 15만 네. 불.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회계상으로는 그게 올라가 있고 회계상으로 회계상은 이게 다 보고가 돼야 됩니다. 실제 부채는 8만 불이에요.
그렇죠. 예, 8만 뭐 정확히 말씀드리면 8만 네? 6천 불이죠. 8만 6천. 아니 그러니까 그게 EIDL이 지금 론을 그게 15만 불 그렇죠. 회장님 그래서 이게 그걸 파이널 요번 회계 보고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그러니까 지금 예, 좀 약간 백그라운드 드리자면은 이거는 그 저희가 그 회계 연도가 그 5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이기 때문에 일단 그 지금 보고하시는 거는 2021년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 이제 이 회계 보고를 이제 오디트 하셔가지고 오디터로서 이제 발표를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이제 4월 30일까지 이 회계 보고는 저희가 4월 30일을 기준 해가지고 별도로 준비를 해서 리포트를 해야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는 이제 그 더 이상 이 저기 모게지 그 부분은 남지 않게 되고 또 EIDL은 이제 오늘 결정을 해서 반환을 하겠다 결정을 하면은 저희가 즉시 그거를 반환을 시켜서 그러면은 그것도 이제 제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부채가 전혀 없는 걸로 저희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제가 질문한 이유는요. 그 사실 이런 보고 할 때는 적어도 머티리얼을 줘가지고 우리가 어떤 보고 이거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는 돼야지 그냥 막 보도를 하면 이렇게 하면 해야지. 그래서 오늘 회의 끝에 저희가 그이 어디 쓰면 이제 보내드릴 테니까 또 주 질문 있으시면은 거기서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 모든 거는 지금 다 그 IRS에 다 파일이 된 것이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모든 것이 보고가 된 지금 상태이죠. 네네. 지금 그래서 말씀해 주세요. 네네. 그리고 이거는 사실 그 모닝스타 가면은 다 온라인으로 볼 수 있지 않나요 지금? 그러면 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publicly available입니다. 이사님들 보시고 싶으면은 모닝스타 들어가면 다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오이드 스테이트먼트도 그렇고 그 전 오이드 스테이트먼트도 그렇고 다 보실 수 있는데 그래도 이사님들께 그래도 이번에 그 외교사님이 나오셔가지고 바깥 감사하신 분들이 이제 보고하는 그런 거 있습니다. 그 다른 질문도 있으십니까? 이제 하나 더 있는데 그 모게지는 지금 매 올라가는 게 없어. 제로가 됐습니까? 네, 네. 오케이. 그러면은 렌트 인컴은 아까 대충 들었는데 그걸 정확하게 한 달에 렌트가 얼마큼씩 들어오고 있습니까? 근데 그게 조금 지금 플럭슈에이션이 되거든요. 그래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는? 그 거기 좀 봐주시죠. 거기 지금 작년에 그때 기준으로 하면. 저희가 지금 이게 먼슬리는 안 나가 있고요. 네. 그러니까 1년 기준이고 제가 말씀드린 건 1년 기준이고요. 그래서 지금 예상 렌트. 아니 뭐 현재 받고 있는 렌트. 그건 작년. 그러니까 저희가 예상 렌트는 이 보고서에 따로 발표는 안 해왔습니다. 얼마의 렌트가 지금? 그러니까 작년에 처음 받은 게 그 전에 하고 예, 그렇죠. 두 해를 같이 봐주세요. 20년도는요 46만 불이었고요. 46만 불. 그다음에 22년도는 57만 3천 불. 오케이. 됐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혹시 기자분들 질문 있으세요? 없어요. 오케이. 그러면 일단 그 두 분 리포트 하시는데 감사하고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네. 네. 바쁘신데. 여기 다시 오셔도 됩니다. 여기 여러분들. 네. 오케이. 그리고 지금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그때 그 저희가 비상 사태 때 만약을 대비해서 저희가 그때 EIDL 론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만약을 대비해서 왜냐면 이자가 비교적 싸고 물론 그것도 이제 그 이자 비용이 나가게 되는데 비용 대잔치라서 조금 더 싸고 그거는 그 빌딩 담보가 아닙니다. 빌딩 담보가 아니고 다만 사무국 담보이기 때문에 빌딩에는 전혀 영향을 안 끼치는 거지만은 그래도 이걸 갖다가 뭐 킵하느냐 아니면 그냥 곧바로 그냥 다 내느냐 이 결정을 사실 처음에 이 론을 받을 때도 이제 그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만약을 대비해서 그래도 받아놓자. 사실은 이게 그 매달 뭐 600불 이렇게 저희가 돈을 내면서
이렇게 이걸 유지하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지금 상환하라는 결정을 오늘 내주시면은 저희가 이거를 곧바로 상환을 시키고 이것도 이제 로운이 없는 걸로 진행을 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네. 사무 이거 다 갚아도 사무 운영에 문제는 없어요? 문제 없습니다. 그런 거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네. 저희가 뭐 만약을 대비해서 이제 근데 또 이제 모르죠. 사실 이제 지금 이 뭐 렌트 수입이 또 갑자기 안 거친다든가 지금 경제 침체가 사실 좀 예상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한인회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회장이 모든 걸 보증을 쓰는데 결국 이게 마이너스 들어가면 이제 회장이 자기 포장해서 갚든가 아니면 펀드레이징 해야든가 이런 사실 게 있어가지고 사실 룸이 별로 없습니다. 이 한인회 좀 운영하는데 그래서 만약을 위해서 이렇게 좀 세이프 스큐리티를 만들어놔서 아니 저의 생각은 이제 다음 회장이 되는 사람한테 이거를 유지하는 걸 원하느냐 아니면 없애는 게 좋겠느냐. 저는 들어올 때 라인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그때 뭐 제로 밸런스로 이제 들어와 가지고 이제 처음부터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로 밸런스보다는 그래도 돈이 좀 남아 있고 돈이 있어서 어느 정도 운영은 좀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새 회장이 들어오게 됐는데 그래서 결국 그러면은 뭐 근데 지금 뭐 그러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의견이 있으시면? 네, 저도 의견이 있는데요. 지금 금방 회계보고 하시는 거 보면은 지금 우리가 남아 있는 게 22만 7천 불가량 남아 있다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네. 이제 이렇게 애뉴얼리 하는 건데 지금 캐시 베이스로는 지금 한 5만 불 정도 여러 가지 뭐 변호사 비용도 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면 아마 캐시 베이스로 한 5만 불 정도 이제 남는 걸로 이제 넘어갈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 다음 회장님이 언제 선출될지 모르지만 다음 회장한테 이거를 물은다 그래도 어차피 우리가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니까 네. 오늘 뭐 이제 제 의견도 갚는 걸 이제 원하고요. 600불이라도 저희가 굳이 낼 필요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운영 자금이 있어서 저는 갚기를 원하는데 이제 다른 이사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뭐 결정이 나는 대로 오늘 결정을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갚는 쪽으로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이거를 킵하기를 원하시는 이사님들 계시. 잠깐만, 회장님 생각에는 어느 쪽이 낫겠어요? 받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좀 다음 회장을 위해서? 그러니까 저는 사실 두 가지 생각입니다. 하나는 이제 이게 있으면은 이자도 좀 싸고 그래서 만약을 위해서 이제 홀드 해놓으면은 좀 쓸 수가 있겠지만은 근데 사실 이것도 부담이 좀 돼요. 왜냐하면 이거를 갖다가 그러면은 뭐 다음 회장이 이거에 의존해서 이 돈을 그냥 써버리면은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걸 갚아야 되는 이제 부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아예 그냥 이런 뭐라 그럴까 세이프네트가 없이 들어와서 본인이 이제 이 모든 것을 펀드레이징해서 운영을 하는 것도 방법이겠다. 그리고 뭐 저는 이제 제 임기 때는 이제 제가 이 세이프네트를 갖다 갖고 있음으로써 이제 혹시나 만에 하나 어떤 상황이 나면은 이제 세이프티네트가 있어서 그러니까 결국 이 세이프티가 있으면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했을 때 이 돈을 쓰고 그다음에 펀드레이징해서 메꿀 수 있는 그런 이제 세이프티네트죠. 근데 다음 회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걸 갖다가 또 써버리면은 그리고 다시 메꿔놓지 않으면은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이 부채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불확실한 상황이라서 아예 그냥 갚아버리고 저는 제 회장으로서 이제 제가 사실 회장으로 나올 때 제가 보증을 이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한다면은 그냥 지금 갚아버리고 없는 걸로 하는 게 깨끗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뭐 제가 혼자 내릴 수 있는 결정이 아니어서 이사님들께 좀 여쭤봅니다. I have two questions. So the cash that we have, how long would it last? In terms of The 50? Yeah.
A couple of month or two. months, but we'll have to also raise more money. Got it, okay. And then, but the board functions as a fiduciary responsibility, not Right. just the HR name, right? Right. And you're just poaching in. So Yes, how does that, okay, Yeah, but that's a separate conversation, yeah. I guess. So yeah. Okay. 오케이. 그러면은 뭐 제가 이사가 아니니까 오늘 이사님께서 진행을 해주시죠. 이사님께서 안건 올리셔서 하시겠으니까 저는 이사가 아니기 일단 때문에. 의견을 먼저 듣고 네, 의견은 이제 김일태 회장님도 갚기를 원하시는 거죠? 아 지금 저는 회장님께서 갚는 물어봤으니까 거- 저 저는 갚는데 동의합니다. 예, 근데 이제 반대 의견이 있으실 수 있으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뭐 동의를 하고 제청을 하고 네, 저는 저는 갚는데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동의하고 제청하셨으니까 이 김갑성 회장님, 저 소장님이 동의하시고 김동찬 회장님이 제청하시고 저는 가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 네, 가하다. 반대 의견 있으시면 예. 오케이. 그러면은 이거를 곧바로 갚는 것으로 제가 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네. 이거를 제가 망치를 뚫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두드리시고 얼마 네? 갚을 금액은 15만 15만 불. 근데 이거는 저희가 별도 부자로 넣고서 이거를 손을 안 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아마 100불이 아마 그때 무슨 프로세싱 피도 빠져서 아마 14만 9,900불이 있는데 100불은 저희가 프로세싱 보태가지고 갚아버리. 그렇게 되면 사실 다달이 지출하는 또 600 몇십 불인가 그런 그 피도 이제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사실 오늘 메인 안건은 저희가 지금 신임 이사장을 선출을 해야 됩니다. 저 김영환 이사장님께서 이사장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스텝 다운 하신 다음에 지금 이사장 자리가 지금 공석이고 그래서 뭐 회의를 이끌어 나가는 거는 지금 제가 좀 대신해서 이끌어 나갔지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이사장이 그래도 계셔야지 되기 때문에 이 안건에 대해서 좀 의견을 제가 그럼 신임 이사장님 알겠습니다. 임기는 얼마나 됩니까? 2년입니까? 글쎄 그것도 뭐 이사회에서 논의를 해야 할 텐데 그거는 그 신임 이사는 지금 새 회장이 뽑히고 그 회장이 이사장을 지명하면 그 임기가 만료돼요. 그러니까 이게는 그러니까 다음 회장이 그러면 이 지명할 때까지니까 아주 임시적이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임시적으로 이게 그 회장은 이사장을 임명할 권리가 있어요. 다만 이사장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돼요. 네. 이게 임명입니까 추천입니까? 추천입니다. 네, 추천. 네. 제가 또 질문 하나. 네. 저 임명으로 돼 있는데 눈치 예, 다만 그 풀불 받아야 되니까 추천이라고 하죠. 눈치 없이 제가 질문을 잡고 해서 죄송합니다. 한 가지 질문은 임기가 4년이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 근데 회장 임기는 2년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긋나게 해서 만드신 것은 좋은 의도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현 회장이 2년 임기를 연임해서 4년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4년 임기가 끝나면서 현 회장 임기도 그냥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2년 또 플러스 해주는 겁니까? 무슨 임기요? 이사 임기. 이사 임기요. 예, 이사 임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사 임기는 회장하고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네. 제가 묻는 거는 회장이 원래 2년 임기인데 2년 임기 끝나고 난 후에 연임했지 않습니까? 물론 뭐 코비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런데 4년이 됐으면은 이사 임기는 4년이니까 똑같이 끝난다면은 회장 임기하고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4년으로 그대로 확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원래대로 4년이지만 이번에 코비드나 이런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2년 똑같이 연기가 되느냐 이걸 질문합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오케이. 지금 질문을 해도 되나요? 여기 선거 회칙에 대해서 아니면 지금 논의가 이게 아니었기 때문에 다음에
우리 기타 안건에서 이걸 근데 질문을 모르겠어요. 지금 다른 안건 중에 이사장- 저는 지금 이사장 선출 이사장 선출이 이사장 선출하고 먼저 있는 하고 나중에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네, 좀 우선- 제가 볼 때는 여기 4년이 뭐 일단 먼저 진행하시죠. 예. 그건 네. 나중에 예, 다만 질문하겠습니다. 그 한 가지 좀 부탁드릴 것은 지금 이 임기가 굉장히 그 크리티컬하게 지금 논의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처음 그 이사가 되신 지 그 2년 정도 됐죠? 아주 제일 짧은 사람이 네, 그런 분에서 좀 추천하셨으면 네. 좋겠어요. 아니 지금 일단 일단 4월 30일까지는 이제 여기 계신 모든 이사진들께서 임기에 남아 계신 거고, 그리고 사실 그러니까 이사들이 단체 이사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회장 임명 이사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회장 임명 이사들은 회장과 같이 2년이기 때문에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회장 임명 이사들은 지금 사실 이사장까지 포함해서 근데 이제 이거는 좀 이렇게 다시 솔아웃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니까 회장 임명 이사들은 이제 2년이고 그렇지 않은 이제 영리와 비영리 단체들은 4년. 그렇죠? 4년인데 2년에 이번에 끝나는 사람도 있고 2년이 그렇죠. 네네네. 남은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일단 뭐 저희가 지금 아직 임기가 남았기 때문에 제가 뭐 제 개인적인 지금 생각으로서는 일단 오늘은 이사장을 선출을 하고 그 이사장이 각 이사의 텀을 본 다음에 다음 이사회 때 각 이사님의 스테이터스와 그다음에 다시 이제 한 번 더 임기를 갖다가 연장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이슈는 지금 아직 한 번 더 지금 이사회를 할 그런 여지가 있으니까 뭐 더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뭐 좀 또 상충되는 또 이런 뭐 하여튼 뭐 컨퓨즈하면 안 되니까 일단 그렇게 하고 싶고요. 일단 저는 제가 이사장으로서 좀 이렇게 누구를 레커멘드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저는 여기 이상호 이사님께서 참 제가 볼 때는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정확하게 칼같이 판단하시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상호 이사님께서 다음 이사장으로 이제 인수를 받았으면 어떻겠는가라는 그런 제안을 합니다. 뭐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지요? 네. 선관위하고 관련 없을까요? 제가 볼 때는 원래는 이사장이 선관위원장을 하는 것이 보통 이제 하는 그런 관습이었고 때문에 저는 뭐 그것은 전혀 상관이 없다고. 왜냐하면 이번에 김영환 이사장님도 선거와 관련해서 직책을 내려놓으셨는데 지금 현재 이상호 이사님께서 선관위에 지금 소속도 있잖아요. 선관위가 아직 지금 해체된 건지 안 된 건지 아직 지금 명확하지 않고 그래서 그거하고 연관이 없나. 정관위는 해체했습니다. 정관위는 해체했어요. 근데 제가 그러니까 김영환 이사님에 대해서 이슈를 한 것은 김영환 이사님께서 진강 후보의 선대 본부장을 맡으셨기 때문에 이 진강 후보를 이제 서포트하는 것이 이사장으로서 운영하는 거와 이제 이해 상충이 된다. 나는 그런 논리로서 이제 그쪽에서 이의 제기를 걸었고 이사장님께서 자발적으로 이제 그 자리에 내놓으셨고 그다음에 사실 저는 이사장님께 복귀하라는 그런 제안을 드렸지만은 이사장님께서는 또 고사를 하셨고 그래서 지금
이상호 이사님 같은 경우는 이 선관위원장이라는 자리는 이거는 어느 후보를 갖다가 지지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 중립에서 뭘 공정하게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김영환 이사님을 상대로 걸었던 시비는 전혀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자유롭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뭐 그건 제 소견입니다. 다른 분들 의견이 있으시면 네. 사실상 지금 이사장님이 선관위원장을 하는 거는 하다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그렇죠. 늘 이사장을 선관위원장을 했어요. 예, 예. 그전에는 예. 제가 이경로 회장 때 이사장을 했으면서 바로 그 다음에 이경로 씨가 재임 들어가면서도 제가 선관위원장을 했어요. 그게 거의 그렇게 틀이 그렇게 돼 있었어요. 참 어제 제가 그 시간이 좀 시간보다도 좀 그 우리 김덕표 회장님 또 김동철 대표님 그리고 이상호 회장님 패널로 나가서 이분을 보면서 20체크에 나온 것들이 참 다들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 맞다 하는 어떤 긍정적인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리고 또 바로 연이어서 또 그 전직 회장님들 5분이 모셔가지고 또 정상추진위원회, 뭐 비대위원회 관련, 이사회 관련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중에 이사회 관련해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참 우리가 이렇게 이사회가 어떤 하나의 의결 기관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직 회장님들은 뭐 다는 아니고 일부 그날 나오신 분들이요. 그분들은 그 이사회 자체를 부정하고 현직 회장님이 임기가 만료가 되면은 모든 이사들이 다 해임이 자동적으로 해임이 된다는 그런 논리를 펴시는 거에 참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날 그 패널로 나오신 이상호 회장님께서 또 말씀하신 게 참 그 독자 투고나 오피니언에 이런 나오는 사람들이 한인의 정관을 한번 읽어봐야 되지 않느냐. 상식적인 얘기, 객관적인 주관적인 얘기 이런 건 좀 피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주신 거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했습니다. 정말 한인의 정관 자체를 부정하고 이사회 자체도 이번 현직 회장님이 임기를 마치면은 자동적으로 이사회는 해체되는 걸로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논리를 우리가 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며 과연 이런 이사회가 우리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마치 전직 회장 몇 분이 최고의 의결 기관으로 이렇게 나선다고 하는 거는 이건 잘못된 처사가 아니냐. 그래서 또 그런 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이사회가 새로운 이사장님을 모시면은 좀 더 강한 의지를 표시할 필요가 있고 이사회 존속 관련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이상호 회장님이 이사장을 정관상으로 보면 사실 임명하시고 또 이사에서 동의를 얻는 거니까 그런 절차를 밟아서 결정하면 뭐 문제가 없다. 네. 동의합니다. 저는 뭐 이사도 아니니까 거기에 관련은 없지만은 그래도 원칙이 이사장, 부이사장,
그다음에 다 직책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부이사장님은 어느 분이 계속 계십니까? 아니면은 그러니까 원래 부이사장직은 지금 경제협회에서 맡고 있었죠. 그래서 부이사장 직책을 맡으신 이제 회장님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 단체가 있으니까 경제협회 유종학 회장님께서 계속 이제 부이사장직을 맡는 게 맞지 않는가. 그리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주 안 되시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자주 하시는 분이 다시 꼽혀서 자주 그리고 이제 그 점은 제가 일단 이사장직을 수락을 하시면은 저 이사장님과 논의를 해서 또 그 점은 이게 하겠습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제 회장이 바뀌게 되면 아니면 회장이 바뀌기 전이라도 임기가 다 되면 이사분을 뽑아야 될 사람이 사실은 이사장이에요. 이사장이 이사를 충원을 시켜야 돼요. 모든 이사를 상담하고 현직 이사의 투표로 결정이 되니까 회장, 지명 이사, 사명 외에는 나머지는 이사가 이사를 뽑아야 돼요. 현 대칙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게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일단 일단 이상호 이사님 수락하시냐 안 할지 일단 말씀을 그럼 박수로 수락을 하신 거예요? 아니 그럼 일단은 수락을 하셔야 수락 가만히 계신데 제 차례가 이제 된 것 같습니다. 예, 수락하겠습니다. 뭐 필요한가요? 아니 혹시 뭐 수락 소감이 있으시면 없습니다. 정치에 대한 시기에 갑자기 맞게 돼서 많이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인데 어쨌든 좀 현명하게 한인사회에 분란이 없게끔 우리 이사회가 중심이 돼서 이 난관을 좀 헤쳐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칙을 완성하십시오. 사실 오늘 안건으로 정했던 의제는 이제 다 저희가 논의를 한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4월 30일 총회를 앞두고 아직 좀 기간이 있으니 이사장님께서 이제 또 의견을 결정하시겠지만은 일단 다음 주에 그래도 최종 이사회를 가져서 각 이사님들의 또 임기와 그런 논의와 필요하면 인준 또 진행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사장님께서 이제 언제를 제안하시는지. 저는 뭐 아무날이나 괜찮고요. 많은 분들이 모이실 수 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날짜가 어느 날이 여기 계신 분들 최소한 나오셔야 되니까 어느 날짜가 좋으신지 시간은 저녁보다는 다음 주에는 행사들이 많습니다. 평통에 외국의 무관들 초청해서 하는 25, 26일 날 행사가 있고요. 그래서 낮에 이 시간이면 뭐 아무 때나 저는 괜찮습니다. 많이 모이실 수 있는 시간이 언제신지 24, 25, 26, 27, 28 중에 26일날 또 소장님도 있으시네? 28일날? 저는 괜찮아요. 무슨 요일이죠, 그게? 퀸즈 한인의 HMC도 있고. 저는 뭐 요일은 상관없는데요. 여러분들이 다 괜찮으신가요? 오늘 같은 수요일 같은 시간 하시면 예, 저는 수요일 날 못 나오고 나오세요. 다음 주 수요일 날 행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낮인데요. 부이사장은 다음에 예. 하루 종일. 뭐? 저 없어도 됩니까? 없어도 되니까 한 사람 되는 거 갖고 아무 마시고 그러면 우리 신임 이사장님이 제일 공사가 다 망하시고 그러니까
이사장님이 없는 이사회는 힘드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없는. 이사장님이 결정을 했고 27일 오후 3시로 할까요? 저는 뭐 아무 때나 아니 뭐 26일 날 저도 오늘 할 얘기 오늘 다 하고 갈 테니까 27일 오후에 3시에 27일은 저는 참석을 못 26일 날 가세요. 26일 날, 26일 날. 26일 날 26일 날 오후 3시로 하겠습니다. 네. 네. 장소는 지하실로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죠. 기타 한 건 네, 오늘 저희 김석주 회장님 오셨는데 한 말씀 네, 그러시죠. 일단 김석주 회장님이 지금 역대 회장단 협의 상황에 대해서 그 기타 한 건 이 회칙은 오늘 논의 안 하는 그거는 뭐 만들 하세요. 오늘 해도 다음에. 저 오늘 사실 오늘 참 귀빈을 모셨는데요. 역대 회장단의 그 역대 회장이신 그 김석주 회장님께서 오늘 참석을 하셨는데 혹시 지금 역대 회장단에 좀에 대해서 좀 많은 얘기가 지금 오가고 했는데 혹시 뭐 좀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은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갑자기 부탁드려서 조금 정리할 시간을 좀 미리 드리고 질문할 저걸 두고 하셔야 되는데 네네. 제가 먼저 그 발언 좀 하겠습니다. 안건하지 않 하겠습니다. 우리 총회 이제 준비를 이제 구체적으로 할 건데. 근데 이제 먼저 좀 기회를 그래요? 드리고 먼저 기회를 드리고 그렇게 사실 오늘 그 모임에 제가 참석해야 될까 안 될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현 한인 회장이 운영하는 이사회인데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워낙 지금 상황이 언론이나 여러 군데서 복잡하게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난리법석을 피우는 걸로 제가 보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내가 한번 참석해서 도대체 이 현 회장의 이사회는 어떻게 운영되고 어떻게 무슨 일이 있는가 한번 보려고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려니까 짧게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첫 번째는 여한 이익이 있어도 한인 해칙이 제가 보기에도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잘못된 것이라도 해칙은 지켜야 된다. 그게 잘못됐으면 나중에 총회를 열어서 그거 적절한 법을 따라서 다시 고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그 해칙이 고쳐지면 그 다음에 임명을 해야지, 인준을 해야지, 적용을 해야지. 요번에 고쳐가지고 요번에 한다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현재 만들어진 그 해칙에 의해서 후보자들이 나와서 그 서류를 냈다가 한 사람이 적절하지 않다고 탈락됐을 경우에 지금 나와서 이 해칙이 틀렸으니까 모든 걸 다 고쳐서 새로 하자. 이렇게 되면 우리 한인 해석뿐만 아니라 어느 단체든 간에 뭐가 잘못됐을 경우는 항상 해칙을 그때그때 항의가 들어오면 바꿔야 된다는 말인데 이것은 부적절하다는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지금 복잡하게 가는 아주 부드럽게 지나갈 찰스윤 회장의 그 임기가 갑자기 이렇게 복잡하게 된 것은 어떤 그 문제가 제가 생각은 한인 회장 선거를 하는데 거기에 특이한 조항이 하나 붙었다. 그래가지고 그 6조항이 있죠. 50몇 조항에 6조항이 붙어가지고 자격 여부를 추가시켰는데 그거를 현 회장이 찰스윤 회장단에서 이걸 만들어 놓기 때문에 이거는 부적격하다. 저도 사실은 그걸 잘못 알아들었어요. 지나고 보니까 이거는 벌써 18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고 그걸로 인해서 지금 7대, 8대까지 회장들이 다 생성이 되고 이루어왔던 큰 문제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그걸 끄집어내서 이것으로 해칙을 다시 만들어야 되고 또 해칙에 위배되는 사항이다. 그래서 이제 싸움이 벌어지고 언론에서 많이 나타나고 참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저는 그게 일반 한인 회장을 떠나서 개인으로 보기에도 참 부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잘못된 거 그거는 보기에 잘못되고 해칙에 어긋나는 그러니까 일반 평준화시킬 수 없는 것이라면 마땅히 고쳐야죠.
그건 총회를 거쳐서 고치고 그다음에 차기 회장한테 넘겨주세요. 그리고 저 자신도 역대 회장단으로서 역대 회장단들이 나와서 무슨 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가 무슨 맡아서 어떻게 하고 해결을 하겠다고 나서는 거는 너무 이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사회에서 그때가 3월 7일이었나요? 그 역대 회장단에서 정상화위원회를 만들면서 현 회장님이 정상화위원장을 하고 또 역대 회장에서 두 분이 위원으로 한다고 그렇게 통과되었다고 알고 이사회에서도 그러면 역대 회장단의 이야기 논의하고 같이 좀 모델 맞춰서 하자 해서 우리도 이사회에서도 찰스 회장님한테 그 권한을 인준을 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계속 뭘 바뀌었는데 그러면 어디에 기준을 두고 역대 회장님들의 의견에 따라야 되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예민한 부분인데 제가 역대 회장단을 대표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 3월 7일 날 결정된 것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다른 데 했고 이렇게 되면 해결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중간에 뭐 바뀌고 또 여러 가지 내부적인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보류하겠습니다. 제가 대표라면은 그게 하겠지만 아무래도 또 역대 회장단 여기에 또 대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변함없는 한 가지는 가능한 전직 회장들은 관여하는 게 좋지 않다. 이거 하나시고 그다음에 이 해직이 불편하다면 이건 고쳐서 하는 것인데 차기에 넘기는 게 맞겠다. 요거 두 가지만 제가 강조하겠습니다. 답이 좀 엉뚱한 답이 됐는데. 그분이 박수 쳐야 되는 정과 관련해서는 사실 이사에서도 지금 김 회장님께서 잘못된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잘못된 부분보다는 개선할 점에 대해서는 얘기가 사실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시기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차기 회장이 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우리가 합의를 봤던 걸로 그렇게 기억이 되고 참 전직 회장님을 모시고 전직 회장님들에 대한 얘기를 자꾸 드리는 것은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지금 김동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정상화 추진위원회가 어떻게 되었느냐 뭐 이런 부분을 좀 기자회견한 거기에 변종덕 회장님, 김정희 회장님, 김민선 회장님 앉은 차례대로입니다. 그리고 이경로 회장님, 신만호 회장님 5분이 모이셔서 정상화 추진위원회 자체를 부정하고 나섰대요. 부정하고 나서 그런 그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고 이 사회의 권익을 어디까지 우리가 가져가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점을 혼자 생각하면서 참 씁쓸한 그런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임 이사장님께서 선출이 되셨고 또 막중한 임무를 맡으셨으니까 이사들을 대표해서 강력한 메시지 내지는 행동화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김석주 회장님한테 하고 싶은데 이건 제 생각에 대표가 아니셔라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일부 전직 회장님들이 주장하는 4월 30일이 지나고 나면 더 이상 뉴욕 한인회 이사회는 해체해야 되고 전직 회장들이 이제 한인회 업무를 맡겠다 선거까지 다 포함해서 근데 그게 의결된 적이 있나요? 역대 회장단 협의회에서? 거기에 대한 것을 의결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네, 그럼, 그 논의가 되기는 됐는데 네. 그게 5대 상가 뭐 이렇게 해서 찬반 이야기가 나왔는데 물론 거기에 이제 참석 안 한 분들이 뭐 전화로도 하고 뭐 그랬지만 근데 원래 이 회칙에는 그래서 제가 자꾸 회칙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을 자주 하는데 거기에 3분의 2 참석 그다음에 3분의 2 찬성
이게 분명히 조항이 있으니까 역대장단 회칙에 거기에 부합된다면은 맞지만 부합되지 않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게 맞는 것이 아니고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사실 그날 그 투표된 거는 이사회 존속에 대해서는 포함이 안 됐고 그때는 그냥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을 시키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위원장을 누가 맡느냐 이제 그것이 안건이었고 그때 제 기억으로는 그때 이사회 존속에 대해서는 그 안건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윤석열은 그런 그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 이사회 입장으로서는 4월 30일 이후에 뉴욕 한인의 업무를 전직 회장님들이 해야 된다는 주장은 그냥 일부 전직 회장들이 하시는 걸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전직 회장단 협의회가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일부. 예. 저는 지금 말씀드린 건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네. 뭐 개인적인 의견을 말해도 되겠죠? 네, 개인적인 말씀인데 전직 회장이 지금 나타나가지고 여기서 어떤 그 이사회를 무슨 운영위원회를 만든가 그 이름을 만들어서 거기서 운영을 한다는 거, 또 선거를 한다는 거, 이 진행을 한다는 거, 이 전직 회장으로서는 저는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거기서 이야기를 했고 저 자신의 의견은 분명히 우리 협의회에서는 제 의견을 전달했어요. 그럼 지금 현 회장이 무엇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뭔 회칙을 어겼거나 잘못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나설 수는 있지만 근데 지금 현재 아무 문제가 없이 해왔던 그 회장인데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현 회장이 진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 개인적이지만 그대로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석주 회장님 지금 이렇게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회칙을 검토해 보니까 전직 회장님들이 특별한 상황에 처했을 때 하실 수 있는 상황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회관을 판매하거나 회관을 담보로 융자를 얻거나 회장을 탄핵할 때 탄핵 요건이 생겼을 때는 전직 회장님들이 나서서 건의를 하고 운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처럼 선거에 대한 거는 선거는 만에 하나 저희들이 10번 양보해도 선거에 관한 부분은 전직 회장님들이 관할을 하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정관상으로 후보가 없을 때 그것도. 근데 지금 진강 후보가 후보 드랍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후보가 저희는 살아있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설사 저희가 10분 양보해도 후보가 없어서 선거가 무산됐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선거에 관한 부분만 역대 회장님들이 관할을 하실 수 있지 사무국 운영하는 데는 역대 회장님들이 정관상으로는 어떤 부분에도 관여를 하실 수가 없는 것으로 제가 정관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것이요 상식 밖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는 것이 지금 회칙위원장님께서 주신 제18조 구성 및 임기 관련해서도 저희가 정관은 아까 김석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미 18년 전부터 이어져 왔던 정관을 했던 거고 그리고 그 정관에서 선거 때 운영 세칙이나 시행 세칙은 회장님 때 일부 이제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18조 구성 및 임기 보면은 이것이 김민선 전 회장 때 바뀐 내용입니다. 이게 이사들도 17명으로 제한을 하고 또 회장이 또 추천할 수 있는 그 추천 권한도 가지고 있었고 근데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무시해버리고 그 기자회견 내용 5명이 분이 모여서 말씀하신 기자 내용을 보면은 이 사회 자체를 회장 임기가 끝나면 다 없다는 거예요. 예. 이게 이런 논리로 가면은 이게 참 우리가 참 뭐 법치주의 국가에서 사거나 안 산다 이걸 떠나서 이런 힘의 논리, 억지 주장 이런 걸 가지고 들어오면은 참 이게 난감한 일이 아니냐. 우리가 여기서 어떠한 좋은 일을 선택을 해도 또 벽에 부딪히고 이게 정말 속을 터지는 얘기예요. 제가 하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그 세부 회칙에서
2년 경력, 그러니까 후보 자격에 2년 경력이 들어간 거, 그게 언제 만들어졌어요? 김기철 회장님. 김기철 회장님 때 됐죠? 네. 김기철 그건 회장 확실한 거고. 때 개정한 거예요. 그럼 뭐, 그것도 3년이니까 2년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네. 3년을 2년으로 그거에 그거 손본 거는 3년 경력을 2년, 그러니까 한 대가 아니라 두 대를 요구했는데 한 대로 줄였어요. 그 규정에 의해서 김기철 회장님 이후에 모든 회장님들이 그 정관에 의해서 회장이 됐죠. 회장이 되셨고, 어떻게 보면 요번에 테렌스 박이나 박무선 회장님은 그 자격에 대해서 스스로 이건 우리는 안 되는구나 하고 빠진 그런 분이 더 존경스러워요. 솔직한 얘기로. 또 서류를 낸 분도 있잖아요. 서류를 낸 그는 인정을 한 거고. 예. 그리고 많이 나왔으니까 얘기지만은 김광석 측에서는 2017년, 18년을 자기가 했다라고 이사를 했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선관위 부위원장님도 계시지만은 그러다가 나중에 오류라고 스스로 얘기를 했어요. 오류라고 그랬습니까? 예, 오류라고 본인이 얘기했다고 하면 허위 기재를 한 건데, 그리고 2017년, 18년이라는 건 수십 년 전의 얘기도 아니고 불과 몇 년 전에 기억을 못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이게 의문이 되고, 정말 이런 어떤 그냥 힘으로 800명이 총회를 무산시키겠다 겁박 주고, 우리 찰진 회장님 너무 착하세요. 아니, 그리고 총조사하고 박민선 회장 때 회칙을 즉 8년 전에 바꿀 때는 그대로 있던 18년 그 전에 내려오던 그 회칙에다가 회관이나 한인회의 자산 그거를 경계하는데 보충만 했어요. 그 외에는 그 전대로 그대로 있는 걸 그대로 베꼈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계속 반복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저는 전화도 많이 받았어요. 뭐 한인회 뭐 이렇게 돌아가냐고. 근데 이 모든 내용의 기본 하나는 뭐냐 하면 회칙이에요. 아까 그 말한 6조항. 왜 멀쩡히 있는 회칙을 고쳐가지고 찰수인이라는 이 황당한 사람이 6조항을 그걸 고쳐가지고 자격을 2년으로 만들어 놓고 일반 사람이 참여 못하게 이런 악법을 만들었냐 하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칙을 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돼 있으니까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런 게 어떻게 생성이 됐느냐. 그래서 이제 제가 따지려고 그랬더니 이제 설명을 듣다가 보니까 이거는 지금 현 회장단이 아니고 무려 18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고 이 회장들이 쭉 다 그 법에 의해서 회장들이 돼 온 거예요. 근데 이걸 왜 갑자기 끄집어냈냐 이렇게 거꾸로 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어졌는데 정확한 거는 우리 동포 사회가 이 현상을 이 현실을 똑바로 보게끔 이거 언론도 고쳐줘야 되고 또 여러분도 이걸 알려줘야 돼요. 다른 뭐 해칙 사소한 거 수십 번 이야기해도 통하지 않고 딱 한 가지 18년 전에 만들어진 해칙을 따라온 것이다. 틀렸다면 이건 고쳐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오늘 고쳐가지고 내일 그 후보가 회장을 나온단 말입니까? 그럼 회장 나올 때마다 해칙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네. 아까 이제 그래서 지금 우리 김석주 전임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동포사회 그걸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는 이번 총회에 이제 투표하러 모일 것 아닙니까? 총회 순수에 반드시 총회 전에 맨 앞에 그 총회 시작하자마자 공청회를 열어야 됩니다. 한 30분 뭐 정도 예정을 해서 이게 회칙을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장도 들어주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궁금한 점도 우리가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반드시 가진 후에 투표를 할 수에 들어가야 된다고. 투표라는 거는 이 기존 회칙을 그대로 유지할 거냐 아니면은 정말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바꿔야 되는 것이냐 하는 거에 대해서 찬반 투표를 이슈가 들어가는데 내용을 여기
저 전직 회장님이 바로 얘기해 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뭐 그렇게 하시면 아니, 그건 방금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그 공청회 그 순서를 가져야 된다고. 그냥 생각합니다. 찬반 투표로 바로 들어가기 이전에 그렇죠. 그런 공청회를 갖고 양쪽에 어떤 그 나와서 논리적인 얘기 자기들이 주장하고 싶은 거 하고 찬반 투표하는 것을 그렇죠. 맞는 말씀. 이제 제가 거기에 조금 이건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네네. 이걸 좀 써도 좋겠는데 개인적인 의견은 전직으로서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공청회를 하고 이 총회에서 그걸 하게 되면은 어느 분이 말한 것처럼 토끼 머리에 필러기 기다리는 거랑 마찬가지로 이 안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 얼마나 말이 많고 또 이렇게 싸우게 됩니다. 이 총회라는 건 빨리 끝내야 될 상황이 왔어요. 여기서 이걸 싸우고 해서 미루고 또 미루고 이러다 보면 진짜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공청회를 한다 그래도 좀 찬성합니다. 그 좋은 이야기인데 그렇지만 간추려가지고 사람들이 대답하기 쉽게 딱 만들어서 해나가야지 왈가왈부하는 상황으로 끌고 가면 이게 무척 길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복잡해지고 또 말썽이 일어나서 또 뭐 여러 가지 토론이 이루어지니까 이번에 총회는 최단도로 약식으로 하고 만약에 거기서 부족한 게 있으면 차기 회장이 이제 시간을 많이 두고 천천히 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이거 총회 전에 공청회를 그러니까 하는 건 찬성하는데 가능하면 선거가 회장 선거가 이 회칙에 의해서 회장 선거가 치러질 것이냐 네. 아니면 회칙을 바꿔서 저 사람 지금 김광석 씨가 주장했던 대로 회칙을 개정해서 선거를 치를 것이냐가 지금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일단 시간을 정해놓고 옳고 그런 거에 대해서 알려줄 필요가 꼭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청회를 총회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그날 끝나야 되는데 저는 끝나는 게 그렇죠. 그날 끝내야죠. 30분 시간 만들어지면 이제 그런 경험을 많이 봐서 끝났죠. 김석조 회장님 제가 시작했으니까 제가 끝났죠. 이게 토론 형식으로 다 얘기하고는 끝이 없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뭐 시간 줘서 3분 스피치, 5분 스피치, 찬반 이렇게. 그러니까 대표로 누가 나와서 아니면 그냥 각각의 입장이 아니고 그 내용을 설명을 따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설명만. 설명하고 찬반하라. 예, 그 내용에 대한 설명들만. 예를 들어서 이거는 언제 이 법안이 바뀌었고 그렇지. 왜 바뀌었는가? 그렇지. 라는 부분에서 지금까지 18년 왔는데 그렇지. 지금 와고 이게 문제라 그러니까 이거를 바꿀 것이냐 그대로 할 것이냐 그렇죠. 그 부분만 딱 그것만 하면 돼요. 그 외의 걸 끄집어내면 난리가 납니다. 그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게 중요한 동포들이 알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합리적으로 다 받아들일까요? 저쪽에서도? 아니 저쪽이 이쪽이 없죠. 이게 한인회가 주최하는 총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는 총회에 붙이는 안건에 대한 설명을 정확하게만 해주고 찬반 투표로. 그리고 이사장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이거는 이쪽 저쪽 의견을 들으면 안 돼요. 그렇죠. 듣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한인 회칙에 의해서 지금 해왔던 것을 그대로 진행하는데 어떤 사람이 나와서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우리는 들어준 거예요. 들어준 것이 뿐이지 그것을 끄집어내서 그쪽 한 편으로 만들어서 평가하게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냥 읽어주면 끝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건 제가 주장합니다. 그런 거는 누가 그러면은 그는 사회자가 회칙을 설명하시는 위원장님이나 위원장이나 이사장님이나 글쎄요. 두 분 중에 한 분이 그것도 나와서 그분의 오늘 이 총회를 하게 된 총회 투표를 하게 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만 딱 5분 안에 간단하게 이사장이 네, 저는 가장 정확한 분은 이사장보다도 회칙위원장이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칙에 관한 문제. 회칙위원회에서 그 영어 전문 2세가 그렇지. 하고 회칙위원 중에 예. 그리고 또 제가 하든지 네네. 예, 그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총회 의장님한테 일임을 해서 협의해서 하는 걸로 저희가 여기서 결정을 하는 것보다는 그럼 오늘 안건은 다뤘으니까 제가 회의를 시작했으니까 제가 오늘까지는 이사장님 양을 맡고 회의를 퇴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3시에 이 지하실에서 어떤 질문 저한테? 오늘 결정하신 그 이사장이 그 신임 이사장인지 임시 이사장인지 정확하게 신임일 경우에는 잠깐 신임일 임시라고 그러지 경우에는 않았어요? 어떤 회칙에 임시라고 의해서 그러시죠? 뽑았는지 먼저는 아니 그거가 아니라 신임일 경우에는 어떤 회칙에 의해서 뽑았는지를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상호 회장님께서 여기 그 이사장이 되셨 어쨌든 인식은 뭐 됐으니까 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자격이 1년 이사장. 네, 그것도 확인해 주시고요. 그거 두 가지. 제가 김민선 회장님 때도 했었고요. 이사로. 거기 이사 기록에 제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 그 서류 확인할 때 제가 확인했고요. 그러니까 기간은 1년 이상은 확실하게 제가 되는 거고요. 이번에 또 들어와서 지금 예. 이 새 회장이 그 회장이 되면 네. 새 회장이 이사 임명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 그러니까 제가 뭐 임시라는 거죠. 예, 임시 예. 이거 신임이라고 그래가지고 섞었으면 아시는 거예요. 임시로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격은 제가 1년이 넘는 거 확실합니다. 예.